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펠릭스는 뭔가를 원할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저를 무시해요. 밤이 되고서야 몸을 부비며 다가와서 제일 귀여운 고양이인 척하며 곁에서 자려고 하죠. 자요 자요 자요. 왜 여러분의 고양이들이 굳이 여러분의 침대에서 자려고 하는지, 과연 건강에 해롭진 않은지 고민한 적 있나요? 왜 그럴까요? 1. 여러분을 공짜 난방기로 이용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계속 집안에서 시간을 보낼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요. 벽난로 근처일 수도 있고, 소파 위 쿠션 사이일 수도 있고, 하루 중 햇살이 가장 강한 곳일 수도 있어요. 밤이 되고 해가 지면 집사에게 최대한 붙거나 위에 있으려고 해요. 혹시 고양이가 여러분의 머리 바로 옆에 눕는 걸 좋아하진 않나요? 그 부위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2.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들은 새벽녘에 가장 활동적이고 밤에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존재가 곁에 있어야 더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새끼 고양이들이 막 태어나고 몇 주 동안 어미들과 떨어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새끼들은 자라면서도 그 안정감을 느끼려고 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기쁘게 갸르릉거리는 거죠. 3.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양이 주인이라면 이 기분에 대해 매우 잘 알 거예요. 고양이들은 마치 우리를 집사 부리듯 하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그들 것이고 집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여러분과 자리를 나눌 정도로 자상하지만 그래도 누가 정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줘야 하죠. 그래서 그들의 채취를 이불에 남기고 침대 헤드보드에 발톱 자국을 남기면서 흔적을 표시하는 거예요. 4. 너무 편하네요. 놀라울 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토막잠을 자게 만드는 이 동물은 하루 최대 15시간 수면을 취해야 해요. 새끼들과 늙은 고양이들은 더 자야 되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일반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만큼 잘 수 있다면 어디서 자고 싶으세요? 바닥? 작은 캣베드? 아니면 온기를 내뿜는 인간이 누워있는 매트리스? 선택은 뻔하죠. 고양이들도 그래요. 5. 사랑해 라고 애정 표현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에 기대고 선물을 가져오고 배를 보여주고 갸르릉하고 옆에서 자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독립적이고 반사교적일 수 있어요. 특히 개들과 비교하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그리워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긴장을 풀어요. 하지만 과연 안전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엇갈릴 거예요. 사람마다 주장이 다 다른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동의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관론자들은 고양이가 침대에 있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밤새 조는 반면 다른 친구들은 더 편안한 장소를 찾기 위해 활발히 돌아다녀요. 하지만 그들 모두 새벽에는 기상합니다. 그때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동물들은 균이 득실한 배변판 위를 네 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걸어 다닌다는 걸 명심하세요. 펠릭스가 귀엽고 더럽고 작은 아빠를 얼굴에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슬리는 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비록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없다고 해도 코 주위와 이불 근처에서 털이 계속 날아다니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매니아들은 털뭉치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고양이들은 간혹 주인이 아파하는 부위 위에 눕기도 해요. 한 연구에 의하면 고양이들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취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완해준다고 합니다. 함께 자는 것은 반려동물과 유대감을 쌓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기의 근원이 꼭 사람이 아닐 때도 있어요. 저도 고양이 덕에 따뜻하게 잘 수 있답니다. 고양이에게 침대 일부분을 허락하고 있는데 고양이의 수염이 여러분의 잠을 자꾸 방해한다면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고양이에게 이런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세요. 고양이를 멀리 옮기거나 방 반대편 구석에 있는 캣베드를 손으로 가리키세요. 만약 고양이가 여러분을 억지로 잠에서 깨운다면 간식을 주지도 놀아주지도 마세요. 하지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난 다 괜찮은데도 고양이가 내 옆에서 앉아. 그럴 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일 의무적으로 하루 중 특히 저녁에 고양이와 놀아주세요. 활동적으로 약 10분간만 놀아줘도 괜찮습니다. 낮에 활동을 많이 한 동물들은 밤에 더 깊게 잘 거예요. 두뇌를 자극하는 퍼즐 장난감이나 평범한 활동적인 놀이를 해보세요. 자기 전 목줄을 매고 함께 산책을 해봐도 좋습니다. 고양이를 조금이나마 지치게 만들 거예요. 캣타워를 여러분 침대 옆에 두세요.
단순한 호기심에 캣타워에서 매트리스 위로 뛰어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고양이에게 밥을 먹이세요. 배가 부르면 피곤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 이후 여러분과 함께 잘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고양이의 결정에 맡기세요. 간식으로 유혹하고 침대 위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두세요. 고양이가 침대를 간식과 편안한 곳으로 인식하면 다시 돌아올 공산이 커요. 어떤 고양이들은 깨끗한 침대 시트를 좋아하니까 시트를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주인의 체취가 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티셔츠나 입었던 옷을 침대에 두세요. 이래도 여전히 고양이가 여러분과 함께 자는 걸 꺼린다면 혹시 코골이가 심한 거 아닐까요? 그건 완전히 다른 비디오 주제예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즐길 만한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